자, 2교시 이어서 갈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디자인 적용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라이트, 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폼 만들고 실제로 작성되는 것까지, 작성했을 때 해당 글 상세 보기로 넘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거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죠. 자,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리스트에다가 글쓰기 버튼 추가라고 해놨잖아요. 자, 좀 세세하게 하나 잡겠습니다. 리스트 들어왔을 때요, 이쪽에 글쓰기 버튼 하나 만드세요. 이쪽에. 그리고 이 글쓰기 버튼 누르면 글쓰기로 들어갈 수 있게. 근데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애초에 글쓰기 버튼이 안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소창에다가 글쓰기 기능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해도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작성 폼 같은 경우는 얘랑 좀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인풋이 아니라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번호나 날짜나 이런 거는 사용자가 직접 건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슬슬 본인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혹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52일차 오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한 70일차 혹은 한 75일차 정도 되면 진도는 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80일차쯤 거기까지 무조건 가능하고요. 그 전에 이제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업 일수로만 봤을 때 한 20일에서 30일 안쪽으로 남았어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기획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배우지 않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것들, 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하나둘씩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뀌어도 되니까 미리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중에 좀 의문점이 생기거나 이게 이렇게가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나중에 진짜로 프로젝트 기간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는 아예 1대1 컨펌을 다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뭔가 기획이 좀 되는 분들은 한 거 가지고 저한테 먼저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과 별도로 진행하셔도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거에는 딱히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개인이든 팀이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를 되게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물론 저만 괴롭히면 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할 만큼 해보고 안 될 때 저를 괴롭히는 건데, 이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갔을 때 저를 많이 괴롭힌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시도를 해봤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야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수십 개 이상의 웹을 찍어내봤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나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경험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걸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 그러다가 안 될 때, 뭔가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뭔가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저를 많이 괴롭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퀄리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요, 기능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다 접목이 되겠지만 일단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슬슬 이제 고민을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쓰기 기능 하나씩 좀 해보죠. 리스트 페이지에 글쓰기 버튼 추가. 자, 여기다가 글쓰기 버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도 이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너는 사라지고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지금 글쓰기 버튼이 우리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테이블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테이블 바깥이고 테이블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테이블보다는 그럼 위에 태그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로 접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리스트 페이지가 보이는 것보다는 밑에 있어야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리스트 페이지는 여기 인클루드 해온 거에서 그려지는 거고 그 밑에서부터 우리가 섹션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하다가 영역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얘네 쿡 집어가지고 그냥 백그라운드나 보더 같은 거 씌우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진행을 좀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dic 뭐야?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 a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write 라고 하나 놓겠습니다. 글쓰기 버튼이겠죠? 그리고 여기 href에는 우리가 지금 리스트니까 그냥 write만 걸어줘도 되겠네요. 이러면 알아서 write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고 클래스를 좀 입혀볼까요? 얘도 그냥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제가 지금 디자인해놨던 이런 버튼들 이런 것처럼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것만 좀 해줄게요. 이게 클래스 얘가 아니잖아. 디테일에 있는 버튼 이만큼 좀 가져올게요. 그러면 당장 버튼이 이렇게 하나 딱 생겨나게 돼요. 이 버튼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웠던 거, 프론트 공부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거 하나면은 우리가 혁신적인 거를 엄청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주인공 플렉스를 활용하면 이 라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개구리로 만든 다음에 이 오른쪽 끝에다가 위치시키는 거 너무 쉽죠? 이거 뭐예요? Justify Contents End. 너무 쉬운 거잖아요. 저 그거 쓸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테이블과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줄게요. 마진 바텀을 한 이 정도. 그럼 이게 서로 떨어질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개구리로 만들고 싶은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은 애가 누구예요? 라이트 글쓰기 버튼이죠. 그럼 글쓰기 버튼이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부모한테. 내가 아이템이 되고 싶으면 내 부모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 내가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플렉스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개구리죠. 지금 당장은 개구리 혼자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Justify Contents, Align Items 이 속성들은 개구리한테 직접 주는 거였나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하기 위해 주는 속성이었나요? 부모가 개구리들을, 자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주는 속성이었죠. 그럼 Justify End 이거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보시면은 Justify Contents End가 Justify End라는 클래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Justify 그럼 여기 나왔죠. Justify Contents Flex End가 Justify End라는 클래스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그냥 여기 클릭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실 수 있는데 div한테 줘야겠죠? 복사가 안 됐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버튼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이사 간다. 뚝딱 하고 끝났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버튼 같은 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버튼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 영역을 div로 하나 묶어놓고
다음에 뭐 메뉴 영역을 하나로 묶어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좀 구분을 지어서 묶는 이유가 이런 컨트롤 하기가 용이해지니까. 그래서 테이블도 div를 하나 묶은 거예요. 나중에 이 테이블도 만약에 뭐 속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얘만 또 묶어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태그를 바로바로 박아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구분을 잘 지어서 영역을 나눠 놓는 식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버튼이 생겨났어요. 일단은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따져보지 말고 기능부터 좀 만들어 보죠. 이 글쓰기 버튼 누르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write라고 하는 요청으로 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요청 있나요? 없으니까 에러 나겠죠. 맵핑 에러. 이런 요청이 없어요.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USR 아티클 컨트롤러 가서 to add 쪽, 이거 어차피 write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얘도 바꿔버리죠. write. 그리고 메서드 이름도 to write. 얘는 일단 이렇게 두고, 이 액션 메서드는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to add 부분 하나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write로 바꿔주고, 메서드 이름도 write로 바꿔주고, 이거 리스폰스 파디 있어야 되나요? 얘는 JSP한테 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응답하면 안 돼요. 이거 빼주고, 이거 뺐으면 여긴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JSP 경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 거니까, 문자열로. 얘는 이런 기능들 필요한가요? 라이트에서? 필요 없죠? 우리 글쓰기 폼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USR에 아티클에 write, 이러면 write.jsp한테 요청을 넘길 거고, 지금 당장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죠? 이러면 얘가 알아서 write.jsp를 찾아서 요청을 넘겨줄 거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얘가 여기서 write 누르면 에러가 바뀌는 거죠. 똑같이 매핑 에러는 매핑 에러인데 이제는 JSP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write JSP. 저는 이거를 디테일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아니다, modify를 복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최대한 그냥 복사에다가 활용하면 돼요. 여기 value write 바꿔주고, 그리고 id 이런 거 필요 없죠? 글쓰기니까. 그리고 to modify가 아니라 to write한테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번호, 작성 날짜, 수정 날짜 필요 없습니다. 작성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제목과 내용만 입력 받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제목, 내용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대로 두는데 얘만 빠지면 되겠죠. 기존에 먼저 들어있던 거 보여줄 게 없는 거니까 얘만 빼주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빼주고, 그러면 타이틀, 바디 넘어갈 거고, 버튼을 수정이 아니라 작성 같은 걸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기 그냥 두면 되고, 삭제나 수정 이런 거는 당연히 글쓰기에서는 없는 게 맞겠죠? 그럼 당장 페이지가 나왔네요. 다른 거 뭐 건드릴 거 없죠?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러고 글 써서 보내면 여기까지 실행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to write에 가서 얘가 응답을 하긴 할 건데 result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할 거야. 그리고 rq 제목을 입력해라. 여기는 util에 history back 들어가면 되겠죠? js history back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또 복사해서 밑에 검증 때려주고, 그 다음에 write article 들어갔다가 insert id 가져오고, 얘는 id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게 두고요. write article도 그냥 두고, 이거 건드려 주겠습니다. 여기를 메시지는 이거 날릴 거니까 요거 살려놓고, 그리고 게시물 이건 필요 없어요. util에 js replace 해서 메시지 부분 이거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URI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디테일로 보내기로 했죠. 디테일 보낼 때 우리 어떻게 했죠? util.f 해서 여기다가 디테일의 id는 %d 그래서 여기다가 id 넣어주면 되겠죠. 이 id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가져왔죠. 그래서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건 이렇게 응용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지금 두 군데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깔끔하지 않나? 이건 이제 취향이에요, 취향. 변수를 만들어서 담아서 변수를 쓰냐, 아니면 그 가져온 리턴 값을 그냥 그대로 넣을 거냐. 코드상의 그 기능상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전혀. 어차피 이 변수 지역 변수라 힘 영역이고 메모리 잠깐 먹었다가 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독성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당장 끝났네요. 홈으로 가서 리스트 갔는데 라이트가 있대요. 지금 현재 로그인 안 했을 때 빼곤 다 한 거예요. 라이트 들어갔다가 입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생성됐다고는 하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는 있는데 보여줄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가 5번이에요. 뭐야 이거. 정확히 난 에러를 보자면 얘가 문제구나. 얘가 널이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로그인을 안 하고 글을 써서 그런 거예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글을 썼다. 그럼 멤버 아이디가 0이겠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걸 보자면 아티클 여기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detail.jsp를 불러 오려고 여기를 detail.jsp 부른 애한테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있죠? 얘를 해야 돼요. 이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넘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0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로그인 안 했으니까. 얘 가서 보면 이거 할 거고, 그리고 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인 거야? 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얘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가 페일이고, 그러면 값이 false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 여기가 0이고 여기서 얘도 0이고. 로그인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로그인을 안 해서. 얘가 에러가 난 내용이랑 우리 거를 보면 아티클이 널이어서 왜? 아티클에서 뭘 가져오는 게 있나? 이것 때문인가? 여기서 가져오려고 비교하려고 가져오려고 봤는데 애초에 아티클을 제대로 가져올 수도 없었고, 여기가 널이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로그인 검증만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y web mvc configurer 여기 와서 이거 do write가 아니라, 얘도 지금 검증을 못하고 있었구나. do add가 아니라 do writ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가 write. 그럼 이 기능 둘 다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이 기능 둘 다 로그인 검증할 거고, 그러면 이제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애초에 못하게 막겠죠? 서버가 꺼졌네? 자, 여기서 글쓰기를 눌렀을 때 당장 막아야죠. 인터셉터에 추가했으니까. 그쵸? 이러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고. 근데 애초에 이걸 띄워놓을 필요조차 없는 거니까, 로그인 안 했을 때에 대한 처리. 지금 그 요청으로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거는 이미 막혔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본 거죠. 여기 버튼 눌렀을 때 요청을 보낼 건데 그 요청이 막혔어요. 더 이상 이제 불가능이에요. 근데 화면에 버튼이 나오고 있으니 얘는 이거 우리가 어디에 놨지? 헤드인가? 이걸 좀 가져다가 처리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을 때만 나오도록 이걸 가져가야죠. 라이트가 아니라 리스트. 이거 넣어주고 닫아주고 줄맞춤 해주고 이러면 당장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 글쓰기 버튼은 사라지는 거죠. 로그인을 하면 리스트에 나오는 거고, 그쵸? 지금 제가 만든 게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 가져다가 쓴 거 말고 제가 따로 추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가져왔고, 그쵸? 불필요한 거 지우는 거 말고는 추가한 게 아예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썼고, 이거 이름 바꿔주는 것도 수정이니까 그냥 그대로 썼고, 이거 라이트 이거 써준 게 전부네요. JS 경로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 추가. 이거 말고는 진짜 제가 직접 타이핑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아, 요거 했구나. 요거 버튼 만드는 거 요거 했네요. 라이트 기능 끝났어요. 쉽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라이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좀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게시판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 누르고 들어가면 모든 게시글이 다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게시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공지사항, 뭐 아니면 Q&A, 아니면 뭐 자료실, 뭐 묻고 답하기가 Q&A잖아. 그러면 뭐 자유 게시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죠. 게시판들은 원래 보통 다 이래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카페만 들어가 봐도 그냥 전체 글 보기에 있는 리스트 그 기능 말고 다른 게시판이 아예 없지 않잖아요. 카테고리마다 게시판이 나눠져 있죠. 우리도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간단하게 자료실은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좀 나중에 처리가 될 거고요.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 요 2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이거를 만들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돼야 돼요. 뭘 추가해야 될까요? 네, 저 보드에 대한, 게시판 종류에 대한 보드 테이블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공지사항이야, 이 게시판은 공지사항이야, 이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이야, 이런 거를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테이블도 좀 바꿔야 돼요. 누굴 바꿔야 돼요? 아티클 테이블. 여기에 게시물들 다 들어있죠. 근데 이 게시물이 어떤 게시판 건지는 아티클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얘도 아이디가 PK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티클 테이블 안에 보드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또 파야 돼요. 멤버 아이디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방식은 이제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가져와서 보여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아예 보드 테이블까지 조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드 테이블은 따로 불러와 놓고 불러온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조건으로 걸어버려도 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인을 겹겹이 쓰는 거를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드를 하나 가져오고 그 가져온 값을 파라미터로 사용해서 그냥 조건절로 줘버리는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멀티 게시판, 이 종류가 다양한 게시판의 종류를 늘려서 멀티 게시판을 만드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